네, 아메리카 라이브에서 다뤄주신 애플 현재 0.2% 오르고 있고요. 3대 지수는 여전히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대응에 꼭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볼게요.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주제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요. 커진 B컷 압박. 세계는 넓고 좋은 주식은 많다입니다. 네. 듣던 중 반가운 네. 소리인데요. B컷, 트럼프도 그렇고 베센트도 그렇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오늘 PPI를 보니까 B컷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CPI 발표된 이후에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PPI 결과는 CPI와 너무나 대조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인하 확률이 100%였다라고 이제 오늘까지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 베센트 재무장관은 0.5bp까지 0.5%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스닥 S&P 500이 신고가 랠리를 하다가 이제 주춤하면서 오늘은 3대 지수가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트럼프는 지금 연준이 금리를 100bp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1% 이상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준을 압박하기 위해서 연준 의장을 앞당겨서 지명할 예정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은 150에서 175bp, 그러니까 1.5에서 1.75%까지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달 FOMC 회의에서 0.5% 인하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준 위원들은 아직도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인플레 우려 때문에 금리 동결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금리가 인하되기까지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요. 또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어떻게 발언을 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8월달 고용보고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5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8월 CPI 9월 10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 FOMC 회의가 9월 16일에서 17일 사이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금리 발표는 우리 시간으로 9월 18일 새벽에 발표가 되니까 아직 금리 인하를 하기는 이르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이 오늘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50bp 인하는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시각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9월 FOMC 전까지 챙겨야 할 이벤트들이 많고요. 오늘 PPI만 보더라도 뭔가 8월 CPI에 인플레가 조금은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같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딱 뉴스를 봤는데 제일 처음 떴던 게 코어위브에 대한 거였거든요. 네. 20% 폭락했다는 뉴스였는데 네. 이 실적 자체를 보면 매출이나 가이던스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이 코어위브가 네. 지금 그 엔비디아가 투자한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 AI 서버 공급 업체인데 지금 AI 수요 급증에 의해서 매출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지만 대규모 자본 지출, 그다음에 부채 부담 때문에 압박이 일어나면서 투자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발표 이후에 락업 물량 출해 얘기까지도 나오면서 하락폭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보호 예수된 물량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주가가 급락하잖아요. 그래서 보호 예수 물량의 전체 주식의 80%가 넘게 출해될 수 있다는 것도 악재가 됐는데 실적 자체로 놓고 보면 지금 코어 위브만의 문제가 아니라 AI 인프라 산업 전반의 수익화 논란이 불거졌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대형 AI 반도체 기업들뿐만 아니라 지금 AI 서버와 관련된 기업들, 그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전력을 공급하는 기업들, 원전 기업들, 전력 공급 기업들까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어제 지금 20% 급락한 이후에 사실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도 7% 넘게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러한 요인이 또 엔비디아는 그동안 중국의 AI 칩, H20 칩을 공급하는 걸 허용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의 판매 수익금의 15%를 내라.
이거는 사실 어디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상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중국에서는 국가 데이터 보안을 이유로 H20 칩을 사용을 강력 제재하는 발언이 나와서 이런 것들도 지금 AI 반도체 기업들의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동안 나스닥 지수와 S&P 500이 연일 신고가 랠리를 펼치면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고평가 논란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은 그런 게 나오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지금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에 과연 그동안의 큰 수익을 언제 차익 실현을 할 거냐라는 측면을 본다면 그게 바로 금리 인하가 스타트 됐을 때 내지는 금리 인하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네. 지금은 좀 고평가된 빅테크 있다. 기업들을 팔고 네. 저평가된 스몰캡 쪽으로 이동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보다는 약간의 중소형주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어웨이브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애널리스트들 반응이 엇갈리더라고요. 네, 투자에는 유의하는 게 좋을까요? 해당 종목. 지금은 아직 지금 저점이 확인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다는 거는 네. 아직도 지금 저점 확인이 안 됐다는 거고요. 저점 확인이 된 다음에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음봉이 양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거래량이 급증한다고 하면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실적뿐만이 아니라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되는 우려 때문에라도 단기간에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시장의 불안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빅테크 팔고 스몰캡 사자 언급해 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할 업종이 있다면요? 지금 보시면 네. 저는 이제 시각을 그러니까 좀 넓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 주식만 볼 게 아니라 글로벌 주식을 보자라는 측면인데 우선은 제가 미국 주식 쪽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가상화폐 쪽을 우선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가상화폐 쪽에서 한번 보시면 이제 신규 상장된 가상화폐 거래소의 블러시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하루 동안에 108%가 급등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블러시라는 거 하루 동안에 108% 급등했다가 지금 급락했다. 오늘 또 21% 급등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핀테크와 블록체인 관련주 중에서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기업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서클 인터넷 그룹인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2,360억 달러 정도인데 이게 2028년이 되면 2조 8천억 달러가 돼서 어마어마하네요. 10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와 스테이블 코인을 유통하는 회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가 바로 서클 인터넷 그룹입니다. 근데 단기간에 조정을 좀 잘 받았고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제가 볼 때는 145에서 147달러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 분할 매수로 대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 주가는 한 200달러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좀 전에 유통 관련주들을 한번 보신다면 네. 코인베이스와 로빈훗을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코인베이스는 사상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인데요. 지금 단기 낙폭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역시 375에서 400달러 정도까지는 시장이 안정되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달러 약세가 나타날 거고 가상자산 쪽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로빈훗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로빈훗도 지금 시장에서 단기 조정, 고점 신고가 찍고 나서 단기 조정을 받았지만 조정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개인들이 선호하는 밈 주식, 그다음에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앱 출시 이런 것들로 해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S&P 500의 기업에 이제 편입된다고 하면
한번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 네. 이 블리시라는 종목이 어제 상장한 네. 종목이더라고요. 그런데 첫날 100% 넘게 급등을 했다니 뭔가 그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뜨겁다는 걸 좀 방증하는 게 아닌가 네, 싶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서클 USDC 발행하는 회사죠. 네. 조정 국면에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자 언급해 주셨고요. 이 외에도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 마켓츠까지 함께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글로벌 증시 투나잇인 만큼 글로벌리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미국 말고 또 어디 봐야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증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본 증시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연일 니케이 지수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43,274 사상 최고치를 찍고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승 탄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렇게 일본 증시가 신고가를 한 이유가 뭐냐면 상장사 자사주 매입 규모가 6조 5천억 엔이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거고요.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사주 매입 규모가 우리나라 자사주 매입 규모의 4배를 넘는다고 하는데 일본이 다시 한번 제가 볼 때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달러 약세가 된다고 하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라든지 또는 엔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일본 중앙은행은 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일본의 유망주들이 지금 올 연초 대비해서 지금 얼만큼 올랐는지를 한번 준비한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도요다라든지 이런 자동차 기업들이 조정을 받는 동안에 일본 증시를 강하게 지금 받쳐준 종목들을 보시면 지금 소니라든지 그다음에 소프트뱅크, 닌텐도 이런 종목들은 무려 상승폭이 45%에서 68%까지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그 밖에 유니클로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는 패스트 리테일링 같은 경우는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소니 그다음에 닌텐도 같은 경우는 지금 신제품 발표를 했는데 닌텐도 스위치 2가 지금 뭐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이런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 매수로 대응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 종목들 중에서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 하나만 저는 들어볼까요? 지금 여기 일본 기업들 중에서는 네. 신고가 돌파하는 소니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대대적인 투자를 했던 소프트뱅크 쪽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짚어주셨고요.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